9월 30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지난 몇 차례 이제 걸쳐서 공지했던 것처럼 녹화 수업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기간 내에 이제 시청을 완료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니까 그 기간을 넘지 않게 잘 이제 완료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9장에서 교류 정상 상태의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요 내용이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했었던 강제 함수에 관한 부분을 페이저 회로로 바꾸어서 이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9장에서 배웠던 내용의 실제 문제를 푸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대부분 문제풀이가 되어 있고요. 문제 9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 그리고 이제 10번째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문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제 10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DC 회로에서 다루었었던 이제 노드 애널리시스, 그다음에 이제 메쉬 애널리시스, 그다음에 자, 중첩에 대한 것, 그리고 태블릿 노튼에 대한 얘기가 10.5와 10.6에 걸쳐서 나와 있고, 이것과 관련된 예제 위주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에서는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DC 회로를 해석하는 데 사용했었던 방법을 그대로 자, AC 회로의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자, 그 내용 중에 이제 담고 있는 것이 노드 애널리시스, 그다음에 메쉬 애널리시스, 그다음에 중첩, 그리고 자, 전원 변환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이제 태블릿 노튼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 10장의 내용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아래에 보면은 AC 회로의 해석과 관련된 이제 세 가지 뭐 스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9장에서 배웠던 주요 내용이 페이저 회로의 변환에 대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제 페이저 회로로 이제 변환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 방법은 DC 회로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실제로는 정연파 회로, 그러니까 정연파 전원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이제 복소수로 치환한 후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정연파, 다시 말하면 타임 도메인의 전류 혹은 전압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어야 이제 풀이가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풀이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 10.1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1은 여기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래에 주어진 회로의 IX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IX는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회로가 이제 타임 도메인 회로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자, 이것을 이제 페이저 회로로 변환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자, 여기 주어진 전원의 형태가 코사인인지 사인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코사인이면 그대로 이제 페이저 변환을 하면 되고, 사인인 경우에는 위상에서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20이라는 것이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오메가 값이 지금 4에 해당되고, 자, 위상 파이는 지금 0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쪽 회로의 그러니까 전화번의 페이저에 해당하는 값이 20의 앵글 0도로 되었고요. 자, 지금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변환이 되게 되고,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이니까, 오메가 값을 4를 대입하고, L 값을 1을 대입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J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C분의 1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값은 4, 그리고 이제 커패시턴스 상수는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0.1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J 2.5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흐르는 이 값을
페이저 형태로 대문자 그리고 이제 볼드 형태의 IX라고 하는 것으로 두었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종속 전류원의 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저 변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인덕터가 하나 더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J 오메가 L을 이용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자,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J2옴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페이저 회로를 구했고요. 자, 이것을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노드 해석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우리가 1번 노드라고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여기를 지금 2번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각각 1번 노드와 2번 노드에서 이제 노드 해석을 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복습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드 해석은 KCL을, 그다음에 메쉬 어널리시스는 KVL을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노드에서 KCL을 이용할 것이고요.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그 KCL의 이제 방정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고, 자, 지금 여기 이 위치에서의 전 위가 20의 앵글 0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노드로 들어가는 방향, 자, 하나가 있고요. 노드에서 나가는 방향 두 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노드로 들어가는 이 방향에 대한 전류는, 자, 15의 양단에서의 전위차가 20의 앵글 0도 마이너스 V1에 해당되겠죠.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것에 해당되고요. 자, 그것을 저항값인 10으로 나누어 주면, 자,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드에서 빠져나가는 전류를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가 V1, 여기가 V2, 그리고 그 사이에 J4라고 하는 지금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J4분의 V1-V2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여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전류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전류 값은, 자, 지금 이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자, 아래쪽이 그라운드고 위쪽이 V1이기 때문에, 자, V1에 해당되는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마이너스 J2.5라고 하는 임피던스로 나누어 주게 되면 지금 3번에 해당되는 전류를 구하게 된 것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다시 깔끔하게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식과 같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IX라고 하는 값과 V1이라고 하는 값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자, IX라고 하는 전류는 마이너스 J2.5분의 V1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고, 자, 우리가 미지수를 하나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노드에서의 KCL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이제 적혀져 있던 것을 좀 다시 지워보고 이제 하게 되면요. 자, 두 번째 노드에서의 KCL을 적용하게 되면, 자, 들어가는 전류 하나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간 전류 또 하나 있고, 나가는 전류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첫 번째라고 보게 된다면, 이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이 EIX라고 하는 전류가 되겠고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여기를 2번 전류라고 보게 되면은, 아까 구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V1이라고 하는 전위에서 V2를 빼고 그것을 J4로 나눠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2번 전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전류에 해당되는 것은, 자, 지금 V2라고 하는 전압이 여기 걸려 있고, 아래쪽에 지금 0V 걸려 있고, 그 사이에 J2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J2분의 V2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다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IX가 없어진 이유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IX 대신에 마이너스 J2.5분의 V1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위의 식을, 자, 1번식과 지금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KCL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행렬로 이제 문제를 이제 다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정리된 행렬의 형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이하기 위해서 크라마의 법칙을 쓸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크라마의 법칙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행렬식, 다시 말하면 뭐 디터미넌트라는 것을 이제 구해야 됐었습니다. 자, 지금 이 주어진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혹은 이제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얘와 얘를 곱하고, 그리고 얘와 얘를 곱한 것을 뺀 그 값이 이제 행렬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써보면, 자, 1 플러스 j 1.5에 지금 15를 곱하고요. 거기서 j 2.5와 11을 곱한 것을 이제 빼주게 되면 그것이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행렬의 행렬식에 해당되게 되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자, 15-j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크라마의 법칙을 이용한 풀이는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라마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것과 같은 행렬식이 여기 주어져 있고요. 자, 크라마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V1을 구하기 위해서, 자, V1을 구하기 위해서, 자, 원래 행렬식의 디터미넌트를 분모해 놓고, 자, 변형된 행렬식,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요 값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는 그런 형태의 행렬식을 사용하게 되면, 자, 그 V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크라마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 행렬식 중에 V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자, 20과 0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V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이 뒷부분을 두 번째 항을 20과 0으로 대체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 이렇게 뭐 꺾어진 형태로 이제 쓰게 되면 행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이제 감싸게 되면 행렬식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행렬식의 계산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에 15를 곱하고, 자, j2.5에서 0을 곱한 것을 빼주는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V1에 해당되는 값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IX죠. 자, IX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V1을 앞에서 봤던 것처럼 J2.5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위에서 구한 V1 값을 J2.5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주면 되는데, 자, J2.5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복속 평면상에서,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5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 나타내는 것은, 자, 매그니튜드는 2.5를 가지면서 마이너스 90도만큼의 각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결정이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극좌표의 나눗셈 연산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서로 나눠주면 되고 이 부분은 빼주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것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전류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자, IX는 7.59의 코사인, 자, 오메가 값이 아까 4T였죠. 4였죠. 그래서 4T 마이너스 108.4도에 해당한다. 전류의 단위가 빠졌네요. 자, 암페어까지 붙여주게 되면, 자, 문제의 풀이가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예제 10.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전압값이 아니라, 자, 페이저 형태의 전압값 V1, V2를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예 처음부터 회로가 페이저 형태의 회로로 주어졌습니다. 자, 뭐 이것이 이제 뭐 이 문제의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전압원이 V1과 V2 노드 사이에, 뭐 여기를 뭐 1번 노드, 2번 노드라고 하게 되면 1번 노드와 2번 노드 사이에 전압원이 하나 위치하게 되죠.
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전화번이 위치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슈퍼 노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슈퍼 노드를 여기 가운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4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자, 4옴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자, 지금 1번 노드와 2번 노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V1과 V2라고 하는 전압값이고요. 지금 여기 전화번, 그러니까 10, 매그니튜드 10에 앵글 45도짜리 전화번이 하나 있는데, 이 전화번이 이 V1과 V2 사이에 위치하면서, 자, V1과 V2 사이의 관계식, 다시 말하면 V1과 V2 사이의 전압의 차를 만들어주는 그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4옴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자, 여기 적혀 있는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플러스가 이쪽이고 마이너스가 이쪽이죠. 자, 그럼 V1이 V2보다 매그니튜드 10의 앵글 45도 볼테이지만큼 더 높은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알 수 있는 정보이고, 자,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추가적인 정보까지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가운데 이제 슈퍼노드가 있고, 자, 역시나 노드 어널리시스이기 때문에 KCL을 이용하게 되겠죠. 자, KCL을 이용하되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여기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전 위의 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왼쪽은 V1에 해당되는 전압, 오른쪽은 V2에 해당되는 전압인데, V1에 해당되는 전압이 V2 플러스 10의 앵글 45도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이제 우리가 적어 보면요. 자,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첫 번째 전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3A가 되겠죠? 여기 전류원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가는 전류 두 번째, 여기 나가는 전류 세 번째, 여기 나가는 전류를 네 번째 전류라고 하겠습니다. 자, 2번 전류 같은 경우는, 자, 위쪽에 V1에 해당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V1이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J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은 전류가 2번에 해당되는 전류가 되고요. 자, 3번에 해당되는 전류는 J6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로 자, V2 전압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J6분의 V2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4번에 해당되는 전류는 자, 여기에서의 전위가 V2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는 역시나 그라운드 상태이기 때문에 0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래서 V2를 지금 12 옴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4번에 해당되는 전류가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모에 있는 항들을 없애고 이제 분자에 있는 항들만 남기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게 되고, 자,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V1과 V2 사이에는 이제 매그니튜드 10의 앵글 45도만큼의 전위차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식도 같이 이용해서 자, V1에 해당되는 항을 지금 없애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V1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제 V1을 없애게 되면, 자,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되고요. 자, 이것을 다시 또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V2 값을 구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V2를 구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항을 1 플러스 J2로 나누어 주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지금 우리가 V1이 V2에 10에 앵글 45도를 더한 것이니까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바로 연산이 되지는 않고요. 지금 덧셈 연산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변환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직교좌표계로 변환한 후에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그 중간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면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제 10.3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10.3의 내용은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I0라고 하는
전류의 값을 구하라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고, 자, 그 값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전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좀 간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간략화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회로 자체는 페이저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저 변화를 따로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전류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류원을 이용하게 되면, 자, I3라고 하는 이 전류, 그러니까 메쉬 커런트 값이 그냥 5A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요 부분에 있는 메쉬를 보게 되면, 자, 지금 I0라고 하는 값과 I2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값은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I2는 마이너스 I0.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될 건 I0니까요. I0는 마이너스 I2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I0이지만 지금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I2를 구하면 우리가 I0를 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VL을 이용한 메쉬 어널시스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메쉬에 대해서 메쉬 어널시스, 그리고 두 번째 메쉬에 대해서 메쉬 어널시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를 그러면 수동 법균을 만족한다라고 보고 이와 같이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옴 같은 경우는 I1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8I1 자, 더하기, 자, 그리고 자, 10옴 같은 위쪽에 있는 10옴 같은 죄송합니다. J10옴 같은 경우는 지금 I1과 I3라고 하는 값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I1 마이너스 5A가 되겠습니다. 자, 5A로 쓰는 이유는 여기 이 I3가 결국은 얘와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마이너스 J2에 해당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J2에 해당되는 값에는 자, I1과 I2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I1과 I2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I1 마이너스 I2로 계산을 하고, 자, 이퀄 0으로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한 결과가, 정리된 결과가 여기 이와 같이 쓰여진 것이고, 이것을 한 번 더 간략화해서 정리를 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메쉬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쉬 같은 경우는, 자, 지금 I2를 기준으로 볼 거고요. I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여기도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거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모두 다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자, 일단 뭐 20에 죄송합니다. 20에 앵글 90도짜리 전압원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 20의 앵글 90도라고 하는 것은 J20에 해당되는 값과 같겠죠. 자, 그 이유는, 자, 20의 90도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위치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J20에 해당되는 값이 뭐 같은 값이다 라는 것 그냥 알려드리고 넘어가고요. 자, 마이너스 J2에 해당되는 경우, 지금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J2입니다. 자, 마이너스 J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금 I2와 I1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I2 마이너스 I1에 해당되는 값을 써주고 거기에 더하기, 자, 이번엔 위쪽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J2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J2에 역시나 여기도 I2 마이너스 이제 I3인데, 자, I3 값이 이제 5A니까 여기는 그냥 5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4에 I2 이퀄 0을 써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의 메쉬 어널리시스 방정식, 그러니까 KVL이 완성이 되죠. 자, 그렇게 작성된 KVL이 자, 이와 같이 이제 조금 더 간략화되어서 정리가 되었고요. 자, 이것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I1과 I2에 대한 이제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이제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행렬의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앞에서 이제 풀이를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라마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행렬식을 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 뭐 계산 결과는 자, 68이 나오게 되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i2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값을, 자, 이 값으로 대체한,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행렬식을 한 번 더 구해주게 되면, 자, 이 값이 나오게 되고요. i2는, 자, 원래식의 행렬식에서 지금 변형된 형태의 행렬식을 분자에 써주면 됩니다. 그 값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0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i2에 해당되는 값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라고 하는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자, 복소평면을 하나 이제 가정해 보겠고요. 자, 어떤 임의의 점 a, b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게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값은 결과적으로, 자, 원점 대칭인 이 위치에 찍히는 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원점 대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원래 세타라고 하는 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각에서 180도만큼 더해지거나 혹은 빼지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이 위상값에 지금 180도를 더해서 144.78도가 나왔다라는 것, 이것만 좀 더 이렇게 눈여겨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i0를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가 생략되어서 이제 단위 써줬습니다. 다음으로 10.4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의 문제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v0라고 하는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 v0라고 하는 값은 여기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값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회로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전화번이 하나 있고요. 전류원이 이제 두 개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인데, 자, 지금 여기 10의 앵글 0도라고 되어 있고, 한 4의 앵글 0도, 그 다음에 3의 앵글 0도라고 하는 것은 다 실수값에 해당되는 그런 전류 혹은 전압의 값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10V, 3A, 4A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대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복습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메쉬와 메쉬 사이에 이와 같이 전류원이 껴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슈퍼메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슈퍼메쉬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 슈퍼노드도 마찬가지였지만, 자,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 있어서 전류값이 달라진다라는 부분만 제외하고 좀 주의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데는 이제 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I4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I3와 I4가 관계를 어떤 이제 특정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들어가는 전류, 이 A라고 하는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 I3와 4A 전류가 합해져서 I4가 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여기 전류1이 하나 존재하게 되죠. 자, 그래서 I2라고 하는 이 메쉬 커런트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메쉬 커런트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값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2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A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지금 I2는 시계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류원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V0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게 되면 V0 값은 지금 마이너스 J2라고 하는 임피던스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플러스가 위쪽, 마이너스가 아래쪽이기 때문에, 자, I1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고 I2는 수동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J2에 I1 마이너스 I2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다 파악한 것 같고 실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메쉬에 대해서 이제 우선 메쉬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나서 위쪽에 있는 이 슈퍼 메쉬에 해당되는 부분의 메쉬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1번 메쉬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전압 상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압 상승은, 자, 10은, 자, 전압 강화가 8옴의 I1과 I3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 I1 마이너스 I3로 이제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가운데 끼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J2 곱하기, 자, I1 마이너스 I2인데, 자, I2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플러스 3에 해당되는 값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된 것이, 자,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이것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슈퍼메쉬에 해당되는 부분의, 자, 메쉬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슈퍼메쉬 같은 경우에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되고요. 지금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는데, 자, 왼쪽 부분은 I3가, 오른쪽 부분은 I4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일단 먼저, 지금 여기 아래쪽에도 있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기 마이너스 J4옴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J4에, 자, 지금 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죠. 자, I3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6옴 같은 경우는 6에, 자, I4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데, I4 대신에 여기 I3 플러스 4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3 플러스 4를 써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 J5 같은 경우는, 자, I4와 지금 I2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J5에, 자, I4가 쓰여져야 되는데, I4 대신에 I3 플러스 4를 써주고, 그리고 나서 I2가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그거 대신에 마이너스 3 암페어가 쓰여지게 돼서 마이너스에, 자, 마이너스 3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플러스 3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플러스 3으로 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8옴 같은 경우는 I3와 I1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더하기 8에, 자, I3 마이너스 I1으로 처리하고 이거 이퀄 0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된 결과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나타내진 거고요. 자,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1번식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한다면, 자, 1번식과 2번식은 I1과 I3의 방정식으로 표시된 거고, 자, 앞에서 했던 풀이와 마찬가지로, 자, 행렬식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지금 디터미넌트를 구해주고, 자, 그리고 I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 위치에 이 값을 대신 대입하고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은 행렬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I1 값은, 자, 원래 행렬의 행렬식에 변형된 형태의 행렬식. 그래서 지금, 자, 이와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V0 값이었습니다. V0 값은 여기 있는 이 계산 결과를 이용하면 되는 거였고, I2 대신에는, 자, I2 위치에 마이너스 3A를 넣어주면 됐었죠.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3으로 됐고, 자, 우리가 앞에서 방금 구했었던 I1 값을 대신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전압의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위 볼테이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 슈퍼포지션과 관련된 예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풀었었던, 자, 지금 I1, I2, I3가 있고, 지금 전류원이 있고, 전압원이 있는, 자, 앞에서 풀었었던 예제를 다시 중첩으로 이제 풀어보는 그런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전류원이 있기 때문에 I3라고 하는 지금 메쉬 커런트의 값은, 자, 5A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중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원만, 하나의 소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야 됐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자, 커런트 소스를 없애고 여기 있는 전압 원만 남긴 것입니다.
자, 전류원은 우리가 개방을 시켜줘야 되고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줘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방이 되었고 전류원의 위치가 개방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압원이 있던 위치가 이상적인 도선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단락이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 회로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회로들을 각각 해석해서 I0의 플러스, I0의 프라임, 그리고 I0의 2 프라임을 더하는 형태로 I0를 구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번만 남아있는 경우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요 위치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들을 모두 모아서 그냥 G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합성 임피던스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와 얘는 서로 직렬 연결입니다. 자, 요 관계를 좀 잘 파악하면 좋겠고요. 자, 지금 보면은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전류가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고, 자, 이 위치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합쳐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어떤 형태가 병렬로 연결된 것이냐면, 자, 여기 있는 얘와 지금 얘네들이 이 둘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치에 있는 8옴과 J15은 서로 직렬로 연결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지금 8옴과 J10의 덧셈으로 연결된 합성 임피던스, 그러니까 직렬 연결되어 있는 합성 임피던스와 자, 마이너스 J2의 병렬 연결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되면 자, 결과가 0.25에 마이너스 J 2.2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이 I0의 I0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 되는데, 자,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위치가 그냥 G라고 하는 합성 임피던스로 대체된다라고 하면, 자, 4옴, 그 다음에 마이너스 J2,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세 개의 임피던스가 여기 J20이라고 하는 전압원과 서로 직렬로 연결된 형태의 하나의 싱글 룹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얘네들의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서 자, J20과 오메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가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G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I0의 프라임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자, 커런트 소스만 남긴 경우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I3에 해당되는 값은 5A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1번과 2번 메쉬에서의 메쉬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했던 것과 이제 같은 형태가 될 텐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자, 1번 메쉬에서의 방정식은 자, 8 곱하기 I1이 먼저 나오겠고요. 자,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더하기 J10에 자, I1 마이너스 위쪽에 있는 I3를 해주면 되죠. 자, 근데 I3 값이 5A니까 여기다 5를 대신 해주고요. 더하기, 자, 마이너스 J2에 I2와 I1이 서로 이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 I1 마이너스 I2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퀄 0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I0의 2'이 I2와 서로 이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었던 이제 두 번째 메쉬에서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되고요. 자, 그것을 또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I1에 대한 항으로 나타내게 되면 I1 이퀄 자, 2 플러스 J2에 I2를 곱한 것에 마이너스 5를 해준 것과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한 이 I1 값을 자, 이 첫 번째 메쉬에 적용을 시켜서 첫 번째 메쉬 방정식에 적용을 시켜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되고 자, 여기 이 식에서 우리가 I2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구한 I2 값이 자, 이와 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I0의 2'은 마이너스 I2 값에 해당되고 자, 이와 같이 직교좌표계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냥 각각의
앞에 있는 부호를 반전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이제 그 값들은 같게 유지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i0와 지금 여기서 구한 죄송합니다. i0의 프라임과 지금 방금 구한 i0의 2 프라임을 더해주게 되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i0의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풀이는 여러분들이 뭐 느꼈을 때 이제 쉬운 풀이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중첩이 편하면 이와 같은 중첩의 풀이 방법을 하면 되고, 크라메 법칙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이제 풀이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10.6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6 같은 경우에는 지금 v0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v0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있는 이 값입니다. 자, 1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것인데, 자, 뭐 우리가 지금 이제 풀었던 것처럼, 자, 중첩을 이용해서 풀 것이고요. 자, 중첩을 이용하기 전에 지금 이 회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임 도메인 회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타임 도메인 회로로 주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페이저 회로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죠. 자, 지금 페이저 회로로 이제 변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자, 여기는 코사인이고 여기는 사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10의 앵글 0도인 것으로 변환하면 되고, 자, 이 전류원 같은 경우는 자, 2의 앵글 마이너스 90도로 변환이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좋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5V 전압원이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원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게 되는데, 지금 요 첫 번째에 해당되는 이 경우는 5V 전압원만 남고 나머지 19sin 2t라고 하는 전압원과 2sin 5t라고 하는 전류원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개방이 될 거고 여기는 단락이 될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정연파 회로가 아니고 직류 전원에 직류 전압원에 의해 구동되는 회로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자, 페이저 회로를 변환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직류 회로로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류 회로로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5V 전압원이 인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 커패시터는 개방되고 인덕터는 단락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개방시키고 여기를 단락시킨 후에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여기 개방될 거고요. 여기 단락되겠죠. 남는 것이 1옴과 4옴 저항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5V 전압원과 1옴, 4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이고, 자,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자, 1옴 그리고 4옴에 각각 1V, 4V가 인가가 되게 되는데, 자, 주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지금 1V, 4V라고 하는 것은, 자, 이와 같이 연결되었을 때 1V, 4V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V1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1V라고 하는 것만 좀 주의하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있는 전압원, 그러니까 정연파 전압원만 남기는 경우이고,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것처럼, 자, 이것을 페이저 회로로 변환하게 되면, 자, 10의 앵글 0도인 전압원의 값에, 자, 오메가 값이 2인 오메가 값이 2에 해당되니까 j 오메가 l 그 다음에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자, j4옴 그리고 자, 마이너스 j5옴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랑 비슷하게, 자, 오른쪽에 있는 지금 4옴과 마이너스 j5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합성 임피던스 G라고 이제 만들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렬 연결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 값을 계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V2라고 하는 값을 구하게 되면 결국, 자, 여기 있는 이것을 G라고 하는 하나의 임피던스로 대체를 하게 되면, 자, 얘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전압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여기 원래 이제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지금 1옴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전체 임피던스 분의 1옴에 해당되는 값에, 자, 전압값을 곱해서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자,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값이니까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로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아까 사인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의 위상을 갖는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된다라고 했었고, 자, 여기서는 이제 오메가 값이 달라졌습니다. 자, 오메가 값이 지금, 자, 5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J10 그리고 마이너스 J2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제 대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임피던스들을 G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로 이제 바꿔서 볼 것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J2와 4ohm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 값을 계산하면 이와 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제 I1 값을 구해야 되는데, I1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전류 분배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그리고 지금 얘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이 I2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I2가 아니라, 지금 여기 2에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는 이 전류가, 자, 지금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져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것은 죄송합니다. 임피던스의 역수에 비례하거나 혹은 어드미턴스 값에 비례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쓰여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 V3라고 하는 값은 I1에 1옴을 곱한 값에 해당되니까, 자, 이 값이 나오게 되고, 자, 타임 도메인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V3가 이와 같은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전체 중첩에 의해서 구해야 되니까, V0는 I1, I2, I3 합으로서, 자, 이와 같이 나타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원 변환에 대한 것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브닝 노튼 등가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테브닝 노튼 등가 법칙이라고 함은, 자, 직렬로 연결된 전화번과 저항의 값을 우리가 VTH, RTH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의 값과 지금, 자, IN이라고 하는 전류원과 RN이라고 하는 저항이 병렬 연결된 요 회로가 서로 등가를 이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등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특정 관계식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자, VTH라고 하는 것은 IN과 RN의 곱과 같아야 되는 것이고, RTH 값은 죄송합니다. Rn 값과 같다라는 요 관계식을 만족할 때 등가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전화번 값을 구해야 되는, 전화번이 지금 20에 앵글 마이너스 90도로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 좀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구해야 될 게 V0가 아니라, 자, 페이저 형태의 Vx,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것을 우리가 만약에 직렬로 연결된 임피던스의 어떤 회로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전화번이 포함된, 우리가 전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얘를 보면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류원과 저항의 병렬 연결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꾸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것을 5로 나눠주게 되면 되죠. 자, 그래서 5로 여기 있는 것처럼 IS를 구하기 위해서, 자, 5로 나누어주게 되면, 자, 여기 5라고 하지만 뒤쪽이 0도에 해당되는 값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자, 지금 뭐 4에 마이너스 90도라는 것이 마이너스 J4가 된 이유는, 우리가 목소평면에 표시를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90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각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치 어딘가에 이제 점을 찍히는 것이고, 그 매그니튜드가 4니까 여기 찍히겠죠. 그럼 마이너스 J4에 해당되는 값이, 자, 여기 이 Y축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허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J4에 해당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5옴과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직렬로 연결된 임피던스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G1으로 놓게 되면요. 자, G1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것을 우리가, 자, 얘와 얘가 병렬로 연결된 형태니까 이것을 다시 직렬로 연결된, 전화번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었던
자, 2.5에 J1.25. 자,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요 값이 지금 나눠져서 쓰여져 있긴 한데, 자, 2.5에 J1.25라고 하는 요 값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이제 전원 변환에 의해서 생성된 임피던스를 보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 있었던 임피던스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VS를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전류원의 값과 저항의 값을 곱해준, 다시 말하면 전류원의 값과 임피던스 값을 곱해준 형태로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구해지게 되고, 자, Vx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전체 임피던스들의 값의 합에 이것을 분자에 써준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교류 회로에서의 이제 태블행 노튼 정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A, B라고 하는 터미널에서 바라봤을 때의 태블행 등가 회로를 구하라는 것이니까 VTH 값과 RTH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로 보면 되겠죠. 자, VTH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죄송합니다. RTH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종속 전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좀 특별한 방법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뭐 시험 전압원 혹은 시험 전류원을 걸어주거나 아니면 개방 회로 전압과 단락 회로 전류를 구해서 오hm 법칙을 통해서 구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 내부에 존재하는 독립 전원을 제거한 후에 우리가 합성 임피던스 혹은 합성 저항을 구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GTH라고 하는 지금 태분행 저항에 해당되는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회로가 이와 같이 이제 변환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A라고 하는 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 E라고 하는 점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에서 시작해서 E라는 점으로 갔고요. E라는 점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D로 가게 되고 하나는 F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여기 F 혹은 D의 값에 해당되는데, 자, 뭐 지금 F 값 혹은 D 값으로 가게 되고, 자, 그리고 그 전에 자, GTH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것은 우리가 단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킬링을 한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보시게 되면 D로 가는 경우에는 자, 뭐 마이너스 J6옴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거쳐 가게 되고, F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8옴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 아무런 소재가 없기 때문에 D와 F 사이에 아무런 소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 D와 F가 같은 노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F와 D를 같은 노드로서 표현한 것이고, 자, 2에서 FD라고 하는 같은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마이너스 J6옴 그리고 8옴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병렬 연결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자, B에서 시작해서 C를 거쳐서 D 혹은 F로 갈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단락되었기 때문에 소자가 아무것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동일 노드로 볼 수 있는 거죠. D와 F는 동일 노드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FD가 동일 노드에 자, C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4옴 거쳐서 갈 수 있는 것, J12옴 거쳐서 갈 수 있는 법, 그래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병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해 보면요. 자, GTH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것이고, 자, GTH가 바라봤을 때, 자, 지금 여기 있는 요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노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일 노드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 지금 G1과 G2를 각각 8옴과 마이너스 J6, 4옴과 J12의 병렬 연결 형태로 보게 되면 자, G1, G2가 자, 이와 같은 값을 갖게 되고, GTH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G1, 그러니까 자, 지금 보면은 자,
이게 결국 어떤 형태냐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G1 거치고 여기 G2 이렇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직렬 연결 형태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G1과 G2를 직렬 연결한 그런 계산 방법을 통해서 GTH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GTH까지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VTH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H 값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개방회로 전압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메쉬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아래쪽에 우리가 그라운드를 잡았을 때 위쪽 노드에서의 전압이 모두 다 자, 여기에서의 노드 전압이 다 동일하게 12에 75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노드에서의 전압은 방금 제가 그라운드를 잡았기 때문에 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의 전압과 여기서의 전압이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전압과 여기서의 전압이 0V로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I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흐르는 전류이고 I2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흐르는 전류인데 지금 전 위가 같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려해 줄 필요가 없고 I1과 I2는 결국 독립적으로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 위쪽 노드에서의 전압 D라고 하는 이 위쪽 노드에서 전압이 120에 75도죠. 자, 그래서 120에 75도, 120에 75도가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지금 여기 직렬 연결된 임피던스가 8의 J-J6 그리고 4의 플러스 J12에 해당되는 값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VTH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저 위쪽 메쉬에서의 메쉬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당되는 것이고 자, 지금 보면은 VTH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두 개의 전압 강화와 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 4ohm의 I2를 곱한 것의 전압 강화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J6의 I1을 곱한 것만큼의 전압 강화인데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자, 지금 마이너스 들어간 이유는 I1과 지금 우리가 설정한 전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써주면 자, 마이너스 I1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하게 되면 자, 4I2 플러스 J6의 I1에 해당되는 값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내진 거고 각각의 I1과 I2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 완전히 다 표시하진 않았는데 자, VTH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회로를 간략화했을 때의 하나의 이제 전압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것과 직렬로 연결된 GTH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이제 있는 회로로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9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의 문제는 앞에서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 태분행 등가 회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태분행 등가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종속 전원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앞의 문제랑은 다르게 지금 여기 문제는 종속 전원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의 문제랑은 다른 해석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문제에서는 테스트 전류원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근데 뭐 테스트 전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임피던스를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임피던스를 하나로 합쳐서 이와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1번 노드를 봤을 때 15A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I0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에 주어진 것이니까 이게 노드로부터 빠져나가고 있고, 자, 지금 여기가 0.5 I0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자, 지금 메쉬 커런트를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 커런트가 흐르는 위치에 종속 전류원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값과 같은 값이 메쉬 커런트로 형성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0.5i0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 그리고 나가는 전류의 합 이퀄 같다라고 보게 되면 i0가 이제 10A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VTH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양단 사이에서의 전압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의 흐르는 전류는 I0에 해당되는 것인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I0에 2 마이너스 J4만큼의 전압 강하, 그리고 4 플러스 J3에 0.5i를 곱한 것만큼의 0.5i0를 곱한 것만큼의 전압 강하, 그리고 VTH만큼의 전압 강하가 있습니다. 그거 이퀄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VTH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위의 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값이 마이너스 J55에 해당되고, 이것을 이제 극좌표 형식 혹은 페이저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55에 마이너스 90도에 해당되는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VTH 값까지는 구했고요. 자, RTH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H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테스트 전류원을 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자, 3A로 넣은 이유는 계산이 편해서 이제 책의 교재를 읽어보면 계산이 편해서 이제 3A를 넣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그게 왜 편한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3A의 전류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것이 0.5와 I0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I0가 정수, 작은 정수 값이 나오게 되는 가장 작은 값이 3이기 때문에 여기를 3으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0 값이 2A에 해당되게 되죠. 자, I0 값이 2A가 나왔으니까 지금 요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KVL을 적용하게 되면 자, VS라고 하는 값은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면 되죠. 자, 그리고 그것이 2의 6-J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IS 값 구했고 VS 값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GTH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값을 갖게 되고요. 자, 지금 GTH와 VTH가 서로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구성된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인 10.10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10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과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제를 제외한 다른 과제는 없고요. 지금 9장의 과제가 결국 10장의 과제와 같은 과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냥 요 10.10에 있는 요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과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이제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면 이제 11장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